네,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구글의 G Suite for Education이 이번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for Education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일단은 그 이름, 워크스페이스라는 것도 서로 구글 G Suite도 이제 따라가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작년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워크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구글의 G Suite이 리브랜딩 한 이후로 언젠가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것이 이제 왔습니다. 같이 이제 워크스페이스라는 이름을 같이 함께 사용을 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존의 그 G Suite for Education과 G Suite Enterprise for Education 이렇게 두 가지 제품만 있었는데요. 그것이 좀 더 세분화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G Suite for Education 버전은 무료 버전이고요. 그 버전은 그냥 그대로 구글 Education Workspace for Education Fundamenta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 스탠다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한 14만원, 15만원짜리 그 버전이고요.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그 무제한 버전, 무제한 공간을 제공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도메인당 100테라까지만 지원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변경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학교에서 100테라바이트까지 쓰는 학교는 구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한 1%의 학교밖에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교 초중고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대학교에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학교의 헤비 유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업무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라면은 조금 지금부터 조정을 하셔야지 내년도 2022년도 7월부터 변경되는 그런 환경에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오늘은 좀 페이드 에디션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스탠다드, 티칭 앤 러닝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세 가지 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에듀케이션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엔터프라이즈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1년에 1인당 $5 비용인데 5달러 비용을 이렇게 들으시면 저 비용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급식비가 한 4,000원 정도까지 되기, 한 3,500원인가 이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무리되는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안에는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1년에 한 $5, 우리나라 돈 한 6,000원 정도 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 페이드 에디션을 한번 도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3짜리 에듀케이션 스탠다드 버전은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 플러스랑 조금 비슷하고요. 이것은 이제 그 교육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위험한 환경,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서 연구기관이나 좀 이렇게 이메일 보안도 필요하고 DLP도 필요하고 이렇게 좀 보안이 강화돼야 되는 학교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 대학교에서 $3 정도 비용이면은 아주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짜리 그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라는 버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도 맨 처음에는 한 1년에 $4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월 $4입니다. $4. 그 대신 이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100테라바이트의 사용자당 100기가를 추가로 제공을 해주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100테라바이트도 용량이 큰데 100기가바이트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콘텐츠가 유튜브 중심이고 영상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교수님들이 하나의 수업에 대해서 영상을 좀 적극적으로 만드시면은 용량이 금방 늘어나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죠. 거기다 요즘엔 이제 학생들한테 뭐 교수님들이 이렇게 촬영하시는 내용이 그냥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로 찍더라도 4K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뭐 영상 하나 찍어 놓으면은 뭐 한 3기가 이 정도로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뭐 영화 한 편에 1기가 그랬는데 요즘에 4K로 찍은 것들 보면은 뭐 한 5기가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주차, 뭐 14주차 이렇게 된다면은 영상 자체가 뭐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만약에 버전별로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 제출하는 거,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여러 과목 개설하고 여기 몇 년이 지나면은 용량이 1인당 뭐 한 몇 테라바이트는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큰 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100테라바이트도 좀 차지하지 않을까. 방송통신대학교도 전체 사용하는 용량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근접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점점 이제 영상 서비스에 대해서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준비도 좀 필요하다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티칭 앤 러닝 업그레이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IT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사실 이런 스토리지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비용이 몇억 단위, 몇십억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업그레이드 비용도 거의 뭐 한 13%, 15% 한다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이런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저렴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티칭 앤 러닝 업그레이드 버전은 일단은 교육에 특화된 기능이고, 자, 어떻게 본다면은 에듀케이션 플러스 엔터프라이즈 보다도 더 좋은 기능을, 좋은 그 스토리지 이런 것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펀더멘탈, 우리 뭐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 버전은 뭐 기존에 사용하시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이고요. 어차피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졸업하면 다 계정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스토리지 용량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들 많이 뭐 쓰셔도 뭐 1테라까지 쓰실 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아직 잘 많이 안 쓰시는 기능 중에 DLP랑 컴플라이언스라는 기능 등이 있는데, DLP는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 이제 학생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뭐 페파, 뭐 코파, 뭐 GDPR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강력한 규제입니다. 규제.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거는 뭐 아주 강력하다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에듀케이션 스탠다드, 이것은 보안이 좀 강화된 기능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대시보드, 상태 페이지, 뭐 감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유용한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빅쿼리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기기, LDAP 감사 로그, 뭐 거의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는 교육에서 이제 제공하는 것보다는 사실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용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이제 부설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뭐 해커의 위험이나 아니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좀 약간은 제한적인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학교에서 안전한 그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되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년에 3달러이죠. 사용자당 1년에 3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일 관심 있는 티칭 앤 러닝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이거는 이제 그 수업 환경에 좀 실시간 맞춰진 거고요. 여기에 이제 장점들이 뭐 최대 250명 구글 미트로 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10,000명까지 시청자들이 실시간 스트리밍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제 뭐 상호작용용 Q&A, 뭐 설문조사, 또 참여자 추적,
뭐 구글 미트 이제 사용자들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이런 것도 계속 로그 남길 수 있고요. 소규모 채팅방 이것도 제공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타사 도구들도 통합하는 기능성이 있습니다. 원본성 보고서, 이제 오리지널리티 리포트, 요거는 정말 좋은 건 것 같아요. 학생들이 요것이 있다는 존재를 알면은 정말 이렇게 베껴서 내지 못하고요. 이제 최근에 또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로마자 이런 거를 좀 섞어 써가지고 보기에는 알파벳 같은데 로마자 이런 걸로 좀 해서 기계가 이제 검색을 못하게 이렇게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찾아낼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을 이용하면은 조금 이 구글 미트나 이런 이제 원격 수업할 때 많은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요즘에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들도 이렇게 좀 그런 이런 버전, 좀 특이한 버전들에 좀 집중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약간은 우리가 펀더멘탈 쓸 때 좀 부족한 기능들이 약간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학교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나 아니면 좀 특성화 대학교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환경보다는 좀 이렇게 특화돼서 교육을 하는 데에서 좀 투자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4달러라고 하면은 1년에 한 뭐 50달러 정도 되고,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6만원, 7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비싸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버전 에듀케이션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뭐 구글 미트 10만 명까지 실시간 스트리밍도 제공하고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뭐 펀더멘탈, 또 뭐 스탠다드, 뭐 이 티칭 앤 러닝 업그레이드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것은 좀 이제 클라우드 서치라고 하는 나만을 위한 검색 엔진도 제공해 주고 있고, 또 이제 학생들 우리 LMS 시스템 다양한 시스템들하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만약에 또 문제가 있으면은 전문 지원팀에서 응답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교표는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뭐 비교해 보시면은 일단은 큰 내용으로는 뭐 맨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전이 사실은 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기능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좀 많아지죠. 그리고 이 접속자도 뭐 100명, 250명, 250명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고, 스토리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TB 기본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100기가 사용자당 100기가나 사용자당 20기가 이렇게 추가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올해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저는 여기서 좀 관심이 있는,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된 내용도 있고 될 예정도 있는데, 저는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내용은 기존에 이제 LMS 시스템들,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외국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LMS 시스템들하고 연동되는 기능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LMS 시스템으로 사실은 이 디지털 세대에 맞는 그런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왕에 좀 특성화고나 특성화 대학 같은 데서 좀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런 디지털, 우리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같은 디지털 협업 도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LMS 시스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하고 연결을 해서 하면은 정말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구글의 이번에 리네임 되면서 나온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for Educati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은 사실은 뭐 지금은 스탠다드나 아니면은 뭐 티칭 앤 러닝 이런 거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셀러한테 연락을 하셔도 이것은 계약은 하실 수
없을 거고요. 일단은 뭐 급하신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를 먼저 계약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변경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정책을 세워서 헤비 유저들, 많이 사용하시는 학생들 빨리 계도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제한 걸고 스토리지 용량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